구독자님들 모두 건강하세요. 그럼 오늘의 사랑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강은지입니다. 올해 53세죠. 청주 상당구에서 작은 꽃집 들꽃향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8년 전 남편을 건설 현장 사고로 잃고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워왔어요. 이제 딸 지연이는 28세가 되어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아들 준호는 26세로 대전에서 공무원을 하며 각자 독립했습니다. 아이들이 떠나고 나니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30년 넘게 살던 이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문득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동안 오직 아이들만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이제 저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워보자고요. 평소 한글의 아름다움에 관심이 있었던 터라 청주시청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서예 강좌에 등록했어요. 수강료도 저렴하고 집에서도 가까웠거든요. 2025년 3월 첫째 주 수요일 오후 2시, 드디어 첫 수업날이었습니다. 문화센터 3층 서예실에 들어서니 이미 열댓 명의 수강생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대부분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준비물을 확인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벌써부터 당황스러웠어요. 붓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걸 언제 써야 하는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먹을 갈 때도 물의 양을 어느 정도 넣어야 하는지 감이 안 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처음이신가 봐요? 옆자리에서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분이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어주시더라고요. 단정한 베이지색 가디건에 깔끔한 바지를 입고 계셨는데 왠지 선생님 같은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네, 맞습니다. 붓 사용법을 잘 몰라서 당황스럽네요. 아,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분이 자연스럽게 제 책상으로 몸을 기울이며 붓 사용법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때 은은한 남성 향이 코끝을 스쳤는데 18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분의 냄새였어요. 가슴이 순간 두근거렸습니다. 이 굵은 붓은 큰 글씨용이고 가는 붓은 세부적인 획을 그을 때 써요. 먹을 갈 때는 이 정도 물이면 적당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강은지라고 해요. 박민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민우 씨의 손이 제 붓을 잡아주며 올바른 자세를 알려주실 때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어요. 손등에 있는 얇은 핏줄과 손가락의 마디가 섬세하면서도 남성다웠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남자분의 손을 이렇게 가까이서 봤을까요? 이렇게 잡으시고 팔꿈치는 살짝 떠있게 하세요. 민우 씨가 제 팔을 살짝 받쳐주며 자세를 교정해 주셨는데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18년간 잊고 있던 감각이었습니다. 첫 수업은 기본 획 연습이었어요. 1획, 2획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글자를 써보는 시간이었죠. 민우 씨는 제가 틀릴 때마다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아, 이 부분은 좀 더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써보세요.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훨씬 좋아졌어요. 수업이 끝나고 도구를 정리하는데 서예 도구 상자가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먹과 벼루, 붓들이 들어있다 보니 꽤 묵직했거든요. 들어 올리려는데 팔에 힘이 없어서 살짝 휘청했습니다. 제가 들어드릴게요.
민우 씨가 재빨리 제 도구 상자를 받아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까지 동행해 주시더라고요. 차는 어디에 세우셨어요? 지하 주차장 B1층이에요. 저도 그쪽이에요. 같이 내려가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한 느낌이었습니다. 민우 씨의 차분한 분위기가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것 같았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제 차까지 도구를 들여다 주시면서 민우 씨가 말씀하셨어요. 서예는 처음 배우시는 거죠? 네, 아이들 독립하고 나니 시간이 많아져서 새로운 취미를 배워보려고요. 민우 씨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저도 1년 정도 됐어요. 퇴직하고 나서 시작했거든요. 어떤 일을 하셨는데요?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35년간 교직에 있다가 작년에 명예퇴직했어요. 역시 선생님이셨구나 싶었어요. 그 차분하고 친절한 말씨가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쳐온 분의 느낌이었거든요. 그럼 한글에 대해서는 전문가시겠네요. 전문가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우리 글자의 아름다움을 좋아할 뿐이에요. 민우 씨의 겸손한 모습이 더욱 호감이 갔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겸손하고 친절한 분을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도구를 트렁크에 넣으면서 민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혹시 부담스럽지 않으시다면 다음 주에도 같이 수업 들으실 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서예는 처음에 기초를 제대로 잡는 게 중요거든요. 가슴이 또 두근거렸어요. 이런 설렘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껴봤을까요? 하지만 너무 적극적으로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민우 씨 덕분에 첫 수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천만에요. 서로 도우며 배우는 거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민우 씨 생각이 났어요. 따뜻한 미소, 친절한 말씨, 그리고 제가 어려워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도와주시던 모습. 18년 만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민우 씨가 제 손을 잡고 붙잡는 법을 알려주시던 순간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따뜻한 손길과 은은한 향, 그리고 가까이서 느꼈던 남성적인 체온까지. 혹시 다음 주에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분도 저를 기억하고 계실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어색하면서도 설레었어요. 거울 앞에서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53세의 나이에도 아직 괜찮은 모습인 것 같았어요. 꽃집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몸이 날씬해졌고 꽃을 다루는 일 때문인지 손도 부드러운 편이었거든요. 다음 주 수요일이 이렇게 기다려지다니 18년 만에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만 살아온 18년이었는데 이제는 저를 위한 시간도 가져도 되는 걸까요? 민우 씨라는 분을 다시 만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내일부터는 뭘 입고 갈지,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벌써부터 고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취미로 시작한 서예가 이렇게 특별한 만남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혹시 이것이 운명적인 만남일까요? 아직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다시 깨어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찾아온 수요일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준비를 마치고 문화센터로 향했어요. 어떤 옷을 입을지 한참 고민하다가
몸에 꼭 맞는 연한 분홍색 니트에 검은색 치마를 선택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53세 치고는 아직 괜찮은 몸매였어요. 서예실에 들어서니 민우 씨가 이미 와서 자리를 잡고 계시더라고요. 저를 보시더니 눈빛이 순간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은지 씨, 오늘 정말 예쁘세요. 갑작스러운 칭찬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고맙습니다. 민우 씨도 오늘 멋있어 보이세요. 정말 그랬어요. 어두운 회색 스웨터가 민우 씨의 넓은 어깨를 더욱 돋보이게 했거든요. 지난주처럼 민우 씨 옆자리에 앉았는데 오늘은 의자가 더 가까이 붙어 있는 것 같았어요. 민우 씨의 체온이 바로 옆에서 느껴졌습니다. 지난주에 배운 기본 획 연습해 보셨어요? 집에서 몇 번 해봤는데 손목이 아프더라고요. 손목이요? 어디가 아픈지 봐도 될까요? 민우 씨가 제 손목을 조심스럽게 잡으시더니 천천히 만져보셨어요. 따뜻한 손가락이 제 손목 안쪽을 살살 누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여기가 아프세요? 네, 바로 그 부분이에요. 붓을 너무 세게 잡으셔서 그래요. 이렇게 부드럽게 잡아보세요. 민우 씨가 제 손에 붓을 쥐어주시며 손가락 하나하나를 정리해 주셨어요. 민우 씨의 큰 손이 제 작은 손을 완전히 감쌌는데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느낌이 어떠세요? 훨씬 편해요. 민우 씨 손이 정말 따뜻하네요. 은지 씨 손은 정말 부드러워요. 꽃을 다루셔서 그런가 봐요. 민우 씨가 제 손등을 엄지손가락으로 살살 쓰다듬으시는데 그 순간 숨이 가빠졌어요. 18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터치였거든요. 오늘 수업 주제는 정이라는 글자였어요. 선생님이 설명하시는 동안 민우 씨와 저는 자꾸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마다 민우 씨가 살짝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제가 정을 쓰는 동안 민우 씨가 제 등 뒤로 다가와서 자세를 봐주셨어요. 등을 좀 더 곧게 펴시고요. 민우 씨의 손이 제 등 중간 부분을 살짝 눌러주셨는데 그 순간 온몸이 긴장됐어요. 니트 너머로 전해지는 민우 씨의 체온이 뜨거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완벽해요. 은지 씨는 정말 자세가 예뻐요. 민우 씨의 숨결이 제 귀 바로 옆에서 느껴졌어요. 은은한 남성 향과 함께 말이죠. 집중하려고 해도 자꾸 민우 씨의 존재가 신경 쓰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도구를 정리하는데 민우 씨가 제 서의 상자를 들어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은지 씨, 혹시 오늘 시간 되시면 제가 아는 조용한 찻집에 가볼까요? 여기 카페는 너무 시끄러워서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단둘이 조용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자는 제안이었거든요. 좋아요. 어디인가요? 문화센터에서 차로 10분 정도 거리예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민우 씨의 차는 깔끔한 검은색 세단이었어요. 조수석에 앉으니 민우 씨와의 거리가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차 안에는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어요. 안전벨트 매세요. 민우 씨가 몸을 기울여서 제 안전벨트를 채워주시려는데 그 순간 민우 씨의 얼굴이 제 얼굴 바로 앞에 왔어요. 코끝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습니다. 제가 할게요. 제가 당황해서 말했지만 민우 씨는 천천히 벨트를 채워주셨어요. 민우 씨의 손이 제 허리 옆을 스치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찻집은 정말 조용하고 아늑한 곳이었어요. 2층 구석진 자리에 앉으니
마치 세상에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가끔요. 혼자 생각하고 싶을 때 와요. 그럼 특별한 곳이네요. 저를 이런 곳에 데려와 주시다니. 은지 씨는 특별한 분이니까요. 민우 씨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제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시는 시선에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차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민우 씨가 먼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은지 씨는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18년 전에 남편을 잃고 혼자 아이들을 키웠어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민우 씨가 테이블 위에 놓인 제 손을 살짝 덮어주셨어요.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안정되면서 동시에 설렜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밤에 혼자 있으면 무서웠고 아이들 앞에서는 울 수도 없었거든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니 오히려 더 외로워졌어요. 밤마다 혼자 있으면서 이대로 늙어가는 건가 싶어서 민우 씨의 엄지손가락이 제 손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그 작은 움직임에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4년 전에 아내를 잃고 나서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내분이 어떻게 뇌졸중이었어요. 6개월 동안 투병하다가 결국 못 살렸어요. 민우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은지 씨처럼 강하지 못해서 아직도 혼자 지내는 게 어색해요. 민우 씨가 제 손을 더 꽉 잡으셨어요. 두 손으로 제 한 손을 감싸주시는데 그 따뜻함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요. 특히 밤에 잠들기 전에 말할 사람이 없으면 정말 쓸쓸해요. 저도 알아요. 그 기분,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아쉬워요. 이렇게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다는 게 저도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가까워진 느낌이에요. 밖으로 나오니 저녁 바람이 선선했어요. 민우 씨가 제 얇은 니트를 보시더니 자신의 재킷을 벗어서 제 어깨에 걸쳐 주셨어요. 감기 걸려요. 재킷에서 나는 민우 씨의 체온과 향이 저를 감쌌습니다. 마치 민우 씨의 품에 안긴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차에서 제 집까지 가는 동안 민우 씨의 손이 기어 레버에 있었는데 신호 대기할 때마다 제 무릎 가까이 왔어요. 살짝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요. 다음 주가 벌써 기다려져요. 집 앞에서 차를 세우고 민우 씨가 말씀하셨어요. 은지 씨, 혹시 부담스럽지 않으시다면 제 연락처 드려도 될까요? 서예 말고도 가끔 연락하고 싶어서요. 물론이죠. 휴대폰 번호를 주고받을 때 민우 씨의 손가락이 제 손가락에 살짝 닿았어요. 그 짧은 순간에도 전기가 통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안녕히 들어가세요. 오늘 정말 특별한 하루였어요. 집으로 들어가면서도 계속 민우 씨 생각이 났어요. 어깨에 걸쳐진 재킷에서 아직도 민우 씨의 향이 났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민우 씨의 따뜻한 손길이 계속 떠올랐어요. 제 손을 잡아주시던 그 감촉, 안전벨트를 채워주실 때 가까워진 얼굴, 그리고 재킷을 입혀주실 때 스친 민우 씨의 체온까지
18년 만에 이런 떨림을 느끼다니. 이게 정말 사랑의 시작일까요? 민우 씨와 연락처를 주고받은 후 일주일이 흘렀어요. 그 사이 민우 씨에게서 문자가 몇 번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서예 연습은 잘 되고 계세요? 같은 소소한 안부였지만 받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수요일 아침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준비했습니다. 몸에 딱 맞는 크림색 니트 원피스를 입고 머리도 살짝 웨이브를 넣었어요. 거울을 보니 53세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괜찮아 보였습니다. 문화센터에 도착하니 민우 씨가 벌써 와 계시더라고요. 저를 보시더니 눈빛이 반짝였어요. 은지 씨, 오늘 정말 아름다워요. 고맙습니다. 민우 씨도 멋져 보이세요. 민우 씨는 어두운 남색 셔츠를 입고 계셨는데 셔츠가 몸에 딱 맞아서 가슴과 어깨선이 뚜렷하게 드러났어요. 56세 치고는 정말 좋은 체격이었습니다. 어제 문자 고마웠어요. 저야말로요. 은지 씨와 연락할 수 있어서 하루하루가 기다려져요. 자리에 앉는데 오늘은 민우 씨가 의자를 더 가까이 당겨 놓으셨더라고요. 앉으니 어깨가 거의 닿을 정도였어요. 오늘은 어떤 글자를 배울까요? 선생님이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마음이라니 의미심장하네요. 선생님이 설명을 시작했는데 저는 집중이 잘 안 됐어요. 민우 씨의 체온이 바로 옆에서 느껴지고 은은한 향수 냄새가 계속 코끝을 자극했거든요. 마음을 쓰기 시작했는데 붓이 자꾸 떨렸어요.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써보세요. 민우 씨가 제 등 뒤로 와서 제 어깨에 손을 올리시며 말씀하셨어요. 따뜻한 손길이 니트 너머로 전해지는데 온몸이 긴장됐습니다. 어깨에 힘이 너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풀어보세요. 민우 씨의 손이 제 어깨를 부드럽게 주무르기 시작했어요. 엄지손가락이 목 뒤쪽까지 올라와서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시는데 그 순간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아, 아픈가요? 아니요, 시원해요. 민우 씨의 손길이 계속 제 어깨와 목을 마사지해 주시는데 주변에 다른 수강생들이 있다는 걸 잊을 뻔했어요. 너무 좋았거든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민우 씨가 비틀거리시더니 제 어깨에 힘없이 기대셨어요. 민우 씨, 괜찮으세요? 어지러워요. 갑자기 민우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요. 선생님, 응급 상황이에요. 다른 수강생들과 함께 민우 씨를 의자에 앉혀드렸어요. 저는 민우 씨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셔야겠어요. 괜찮습니다. 잠깐 쉬면 나아질 거예요. 안 돼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결국 민우 씨를 부축해서 응급실로 갔어요. 검사 결과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어지럼증이라고 했습니다. 큰 문제는 없지만 며칠 안정을 취하라고 하더라고요. 집에 혼자 계시면 안 되겠어요. 자녀분들은 어디 계세요? 아들은 분당에 있고 딸은 서울에 있어요. 괜찮습니다. 혼자 두면 안 돼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민우 씨가 당황하며 말씀하셨어요. 은지 씨, 그럴 수는 없어요. 폐가 되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민우 씨의 집은 깔끔하게 정리된 아파트였어요. 거실에는 아내분 사진이 놓여 있었는데 정말 단아하고 예쁜 분이셨어요. 소파에 누워서 쉬세요. 제가 죽 끓여 드릴게요.
정말 미안해요, 은지 씨. 미안하다는 말하지 마세요. 부엌에서 죽을 끓이면서 민우 씨의 집을 둘러봤어요. 냉장고에는 혼자 먹기에도 부족한 반찬들이 조금씩 들어 있었고 설거지가 쌓여 있었어요. 정말 혼자 사시는 분의 집이구나 싶었습니다. 죽이 다 끓어서 가져다 드렸어요. 민우 씨가 일어나려고 하시는데 아직 어지러워 하시더라고요. 누워 계세요. 제가 떠드릴게요. 숟가락에 죽을 떠서 민우 씨 입에 넣어 드렸어요. 그때 민우 씨가 제 손목을 살짝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은지 씨 손이 정말 부드러워요. 많이 나아지셨어요? 은지 씨가 돌봐주시니까 금세 나아지는 것 같아요. 저녁이 되어서도 민우 씨가 아직 불안정해 보였어요. 오늘 밤은 제가 여기 있을게요. 그럴 수는 없어요. 혼자 두면 또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결국 민우 씨를 침실에 눕혀드리고 저는 거실 소파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어요. 민우 씨가 잠든 후에도 1시간마다 체크하러 들어갔습니다. 새벽에 민우 씨가 깨시더니 화장실에 가려고 하시는데 또 비틀거리셨어요.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민우 씨의 팔을 제 어깨에 두르고 부축해 드렸는데 그때 민우 씨의 몸이 제게 완전히 기댔어요. 넓은 가슴과 단단한 팔이 저를 감쌌는데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은지 씨, 네,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민우 씨가 갑자기 휘청하시더니 제가 있는 쪽으로 넘어지셨어요. 순간적으로 저를 안고 벽에 기대셨는데 저희 몸이 완전히 밀착됐어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하지만 민우 씨는 저를 놓지 않으셨어요. 어둠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우 씨의 숨소리가 제 귀에 들렸고 가슴이 제 가슴에 닿아 있었어요. 은지 씨, 네. 민우 씨의 손이 제 뺨을 살짝 쓰다듬었어요. 거칠면서도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건 아는데,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 순간 민우 씨가 천천히 고개를 숙이시더니 제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셨어요. 짧은 키스였지만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 씨가 많이 나아지셨어요. 제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데 부엌으로 오셔서 제 뒤에 서시더라고요. 은지 씨, 정말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민우 씨가 제 뒤에서 더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제 어깨에 턱을 살짝 기대시며 말씀하셨어요. 은지 씨가 없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뒤에서 느껴지는 민우 씨의 체온이 뜨거웠어요. 숨소리가 제 목덜미에 닿아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괜찮으시죠? 네, 덕분에요. 민우 씨의 팔이 제 허리를 살짝 감싸더니 저를 뒤에서 안아주셨어요. 처음에는 감사의 표현인 줄 알았는데 점점 더 꽉 안아주시는 거예요. 민우 씨, 미안해요. 그냥 이렇게 있고 싶어요. 저도 민우 씨의 팔에 제 손을 올렸어요. 근육이 단단했고 따뜻했습니다. 18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품이었어요. 그 순간 제가 몸을 돌렸는데 민우 씨와 얼굴이 아주 가까워졌어요. 코끝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은지 씨, 네. 민우 씨의 입술이 천천히 제 입술에 다가왔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습니다. 18년 만에 하는 키스라서 어색했지만
동시에 너무 달콤했어요. 키스가 끝나고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정말 괜찮아졌네요. 은지 씨 덕분이에요. 그날 오후 민우 씨가 완전히 회복되자 저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민우 씨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우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은지 씨가 제 곁에 있어 주셔서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이제 은지 씨 없는 하루는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답장을 보냈어요. 저도 민우 씨를 돌보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누군가를 보살펴 드린다는 게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인지 몰랐어요. 그날부터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단순한 서의 동반자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특별한 사이가 된 거죠. 이제 민우 씨 없는 하루는 정말 상상할 수 없었어요. 민우 씨와의 관계가 깊어진 지 한 달이 지났어요. 매주 서의 수업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자주 만났습니다. 민우 씨는 제 꽃집에 자주 들러서 일손을 도와주시기도 했고, 저는 민우 씨 집에서 저녁을 해드리며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 민우 씨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와인 한 병을 열어서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평소보다 더 달콤했습니다. 은지 씨,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와인 때문인지 민우 씨의 눈빛이 평소보다 더 깊어 보였습니다. 저도요. 민우 씨와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데 민우 씨가 제 어깨를 감싸며 더 가까이 끌어당기셨어요. 제 머리가 민우 씨의 어깨에 기대졌고 민우 씨의 남성적인 향이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은지 씨. 네. 민우 씨가 제 턱을 살짝 들어올리며 제 눈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서 입술을 맞추셨습니다. 이번에는 처음과 다르게 더 깊고 간절한 키스였어요. 키스가 끝나고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민우 씨의 손이 제 등을 따라 천천히 내려왔어요. 니트 너머로 전해지는 따뜻한 손길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은지 씨, 이렇게 가까이 있고 싶어요. 민우 씨가 저를 더 꽉 안아주시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53세의 나이에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깜짝 놀라며 급하게 몸을 떼어 놓았습니다. 아버지 왔습니다. 민우 씨의 아들 성훈 씨 목소리였어요. 31살로 분당에 산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온 모양이었습니다. 성훈아, 왜 갑자기? 성훈 씨가 거실로 들어오다가 저를 보고 멈춰섰어요.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이분은 누구세요? 아, 소개할게. 강은지 씨라고 서예 수업을 함께 듣는 분이야. 저는 어색하게 일어서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강은지입니다. 성훈 씨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병과 2개의 잔을 보더니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분위기가 이상해지자 저는 일어났어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성훈 씨, 만나서 반가웠어요. 민우 씨가 저를 배웅하려 했지만 성훈 씨의 시선 때문에 그러지 못했어요.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민우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제 정말 죄송했어요.
성훈이가 갑자기 와서 괜찮아요. 이해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성훈 씨의 차가운 반응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며칠 후 민우 씨가 우울한 표정으로 저를 만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성훈이와 수연이가 은지 씨와 만나는 것을 반대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4년밖에 안 됐다고. 그리고 민우 씨가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뭐요? 재산 때문에 접근하는 거 아니냐고 의심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재산이요? 저에게 그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이. 민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죠. 하지만 아이들이 워낙 강하게 반대해서 그날부터 민우 씨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만날 때마다 어딘지 어색하고 불편해 보였습니다. 전화도 예전만큼 자주 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민우 씨가 저를 조용한 카페로 불러냈어요. 표정이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습니다. 은지 씨, 할 말이 있어요. 가슴이 불길했어요. 네, 말씀하세요. 우리 좀 거리를 두는 게 어떨까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생각해 보니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아내가 돌아간 지 4년밖에 안 됐는데 민우 씨의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죄송해요.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지난달 동안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다는 건가요? 그럼 지금까지는 뭐였어요? 저만 혼자 착각했던 건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키스하고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하신 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은지 씨, 됐어요. 알겠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역시 53세의 사랑은 무리였나 봐요. 자녀들 눈치나 보시면서 사세요. 민우 씨가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뿌리치고 나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울었어요. 18년 만에 다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착각이었나 봐요. 꽃집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딸 지연이가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엄마 많이 야위셨네요.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뭔가 있으면 말해보세요. 결국 지연이에게 민우 씨 이야기를 했어요. 지연이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엄마, 그분이 정말 바보네요. 엄마 같은 좋은 분을 놓치다니. 지연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엄마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찬성이죠. 엄마가 18년 동안 혼자 얼마나 외로우셨는데요. 행복하세요. 딸의 지지는 고마웠지만 민우 씨와의 일은 이미 끝난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서예 수업도 그만뒀고 민우 씨와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꽃집 일에만 매달렸지만 마음의 빈자리는 메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꽃집에 낯선 남자분이 들어오셨어요. 5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민우 씨와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강은지 씨세요? 네, 맞습니다. 저는 박민우 친구 이정호라고 합니다. 민우 씨 친구라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민우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무슨 얘기요? 민우가 요즘 정말 힘들어해요.
은지 씨 생각 때문에. 그런가요? 자식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정말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호 씨의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민우 씨가 저를 포기한 게 아니라 자녀들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였군요. 은지 씨를 정말 사랑한다고 해요. 하지만 자식들이 은지 씨에게 상처 줄까봐 차라리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눈물이 났어요. 민우 씨의 마음을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은지 씨가 먼저 찾아가 보세요. 민우는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 못할 거예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민우 씨를 다시 만나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끝내야 할까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내일 당장 민우 씨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정호 씨의 말을 듣고 난 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민우 씨가 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리고 자녀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한 거라면 저도 용기를 내야 하지 않을까요? 다음 날 오전 꽃집 문을 닫고 민우 씨 집으로 향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현관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배를 누르려다가 손을 멈추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때 민우 씨가 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은지 씨, 어떻게 여기에? 민우 씨는 많이 야위어 계셨어요. 수염도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셨고 옷차림도 평소와 달리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민우 씨,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은지 씨, 저는 제발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민우 씨가 망설이시더니 문을 열어주셨어요. 집안은 어수선했어요. 설거지도 쌓여 있고 빨래도 널어져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민우 씨를 바라봤어요. 한 달 만에 보는 민우 씨는 정말 많이 변해 계셨습니다. 민우 씨, 정호 씨를 만났어요. 민우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다 알았어요. 자녀분들 때문에 저와 거리를 둔 거죠? 민우 씨가 고개를 숙이셨어요. 저를 보호하려고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된 거죠? 은지 씨, 왜 진실을 말하지 않으셨어요? 함께 해결할 수 있었잖아요. 민우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이들이 은지 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까봐 차라리 제가 미움받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바보 같은 사람. 저도 눈물이 흘렀어요. 그런 식으로 저를 보호한다고요? 우리 둘 다 아프게 만들면서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민우 씨가 소파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어요. 은지 씨, 저는 한순간도 은지 씨를 잊은 적이 없어요. 밤마다 은지 씨 생각에 잠들지 못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한 달 만에 느끼는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은지 씨,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든 들어드릴게요. 이번에는 자녀분들에게 당당하게 말하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함께 하겠다고. 민우 씨가 제 두 손을 꽉 잡으셨어요. 약속할게요.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게요. 그 순간 민우 씨가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한 달 동안 그리워했던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민우 씨의 심장 소리가 제 귀에 들렸어요. 은지 씨,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민우 씨.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한 달간의 아픔이 눈 녹듯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우 씨, 이제 정말 끝까지 함께해요. 네, 무슨 일이 있어도 은지 씨를 놓지 않을게요. 민우 씨의 입술이 제 이마에, 뺨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입술에 닿았어요. 한 달 만의 키스는 더욱 간절하고 뜨거웠습니다. 일주일 후, 민우 씨는 자녀들을 불러 모았어요. 성훈 씨와 수연 씨가 모두 와 있었고, 저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아이들아, 아버지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성훈 씨와 수연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은지 씨와 나는 서로 사랑한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함께 하기로 했다. 아버지,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다고. 수연 씨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4년이 지났다. 그리고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지 않겠느냐? 하지만 저분이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 건지. 그때 제가 입을 열었어요. 성훈 씨, 수연 씨.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훈 씨와 수연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18년 전에 남편을 잃고 혼자 두 아이를 키웠어요. 재산이 목적이라면 더 젊을 때 더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날 기회도 많았을 거예요.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18년 동안 오직 아이들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아버님을 만난 건 정말 우연이었고, 사랑하게 된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성훈 씨가 조금 누그러진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네. 진심으로 사랑해요. 아버님이 아프실 때 밤새 간병한 것도, 혼자 사시는 게 걱정되어서 자주 찾아간 것도 모두 진심이었어요.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아, 아버지를 믿어라. 은지 씨는 정말 좋은 분이야. 너희 어머니도 이해해 주실 거야. 길고 긴 대화가 이어졌어요. 처음에는 반대하던 성훈 씨와 수연 씨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보이긴 해요. 수연 씨가 먼저 말했어요. 요즘 아버지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성훈 씨도 조금씩 인정하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좀 필요해요. 갑자기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서요. 당연히 시간을 드릴게요. 천천히 알아가면 돼요. 그날 이후 민우 씨와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만나고 서예 수업도 다시 함께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성훈 씨와 수연 씨도 점차 변화했어요. 제가 정성스럽게 아버지를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열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민우 씨가 감기에 걸렸을 때 제가 며칠 동안 간병하는 모습을 본 수연 씨가 말했어요. 은지 이모, 정말 아버지를 잘 돌봐주시네요. 당연한 일이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가 정말 외로워하셨는데 이제는 많이 밝아지셨어요. 성훈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웃는 걸 오랜만에 봐요. 은지 이모 덕분인 것 같아요. 6개월이 지나자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성훈 씨와 수연 씨가 먼저 결혼을 권하기 시작했거든요. 아버지,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실 거예요? 결혼하세요. 은지 이모도 혼자 지내시는 것보다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년 후,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참석한 조촐한 식이었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 딸 지연이와 아들 준호도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민우 아버지와 잘 사세요. 민우 씨의 자녀들도 이제는 저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여줬어요. 은지 어머니,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결혼식 날 밤 신혼여행지인 제주도 호텔에서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은지 씨, 아니, 이제 여보라고 불러야겠네요. 민우 씨도 여보예요. 정말 꿈 같아요. 53세에 이런 행복을 다시 느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저도요. 18년 동안 혼자 살면서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민우 씨가 저를 꽂고 안아주셨어요. 이제는 정말 합법적인 부부가 된 우리였습니다. 여보, 앞으로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아요. 네,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요. 창밖으로 제주도의 아름다운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가 해변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보다 더 크게 들리는 건 서로의 심장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정말 오랫동안 서로를 확인했어요. 53세와 56세의 늦은 사랑이었지만 젊은 연인들보다 더 깊고 진한 사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 씨가 말씀하셨어요. 여보, 우리 앞으로 몇십 년을 더 함께 할 건데 정말 기대돼요. 저도요. 이제 혼자가 아니라 둘이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꽃집도 민우 씨가 함께 도와주시며 더욱 번창했습니다. 서예 수업도 계속 함께 들었어요. 이제는 부부 수강생으로 유명해졌죠. 정말 보기 좋은 부부세요. 다른 수강생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저녁마다 함께 서예 연습을 하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함께 쓴 사랑이라는 글씨를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어 놓았어요. 53세와 56세에 시작한 새로운 사랑이었지만 이보다 더 완벽한 사랑은 없을 것 같았어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외로움을 달래주며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를 찾은 거니까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었어요. 진정한 사랑에는 때가 따로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저녁을 먹을 때마다 대화할 상대가 있어요. 18년간의 외로움과 4년간의 쓸쓸함을 뒤로하고 우리는 정말 행복한 황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